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인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할 것이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보고 사주 전반적인 틀을, 즉 격과 국을 보고 용신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인데, 오늘은 일간 기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것이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토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무토하고 차이점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고,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넓고 높은 그런 개념의 토가 되는 반면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는 가볍고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넓지 않은 작고 소담한 그런 토의 기운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고요. 아니면 작은 가수원 같은 것, 아니면 작은 정원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를 말합니다. 담장토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토를 말하죠. 이거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그런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평원 같은 개념이거나, 아니면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의, 산은 하나의 산이지만 산맥은 그런 산이 쭉 어떻게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큰 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활한 개념, 아주 높은 개념의 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입니다. 또 무토하고 기토하고의 차이점 꼭 알아야 두셔야 할 것, 무토는 양토이면서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합니다.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죠. 우리 건빵 같은 건빵을 말을 건자를 쓰는 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건토, 조토라고도 합니다. 말을 조자를 써서.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습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리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말하죠. 진흙인데 그 진흙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물기가 없으면 마르고 건조해지게 되죠. 아까 말했던 건빵 같은 거 있죠. 이 건빵 금방 찾아봤더니 말을 건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마르고 건조한 빵을 이렇게 건빵이라고 하죠. 원래 빵이라고 하는 건 식빵 같은 거, 금방 쪄낸 그런 빵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약간 촉촉한 그런 빵이죠. 마른 빵이라, 바게트 빵이라고 하더라도 겉은 좀 바삭할지언정 속 안은 촉촉하지만, 건빵은 안과 밖이 다 이렇게 촉촉하죠. 이건 이제 건빵은 되게 군대에서 부식으로 이제 증식용으로 이렇게 쓰게 되죠. 왜냐하면 젖어 있는데 오래 갖고 있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군에서 쓰는 건빵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제 마른 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거 건빵 생각하시면 마른 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인데, 무토는 큰 고항토이면서 큰 산, 큰 평원과 같은 특징, 마르고 건조한 땅, 건토이다, 무토이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무토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뜻한 병화하고 개수로서, 병화로서는 땅이 얼지 않도록
땅을 온토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개수는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땅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윤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도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 자체가 왕해졌을 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개수,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수를 먼저 쓰는 때에는 화가 왕한 4, 5, 미월에 수를 많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먼저 쓰는 것은 추운 계절에 쓰는 것이고, 간목을 쓸 때는 이제 일간이 왕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물론 개수병화는 공통적으로 이 기토가 됐던 아니면은 이 간목이 무토가 됐던 이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은 공통적으로 쓰지만은 이 간목을 쓰는 것은 주로 어떤 것 무토일 때 쓰는 것이고요. 기토일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기토는 왕토가 아니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관사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토도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월 같은 때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아니면 진술충묘월 또는 4, 5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했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다. 전혀 쓰지 않는다. 근데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토가 간목을 쓰지만 을목은 쓰는 경우는 극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앗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묘종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잡초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토는 을목이 있으면 재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으면 잘 키워줘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간목이 정관이고 을목은 칠살이기 때문에 차이를 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꼭 정관 편관의 개념이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특징이 간목을 봤을 때는 좋은 우량의 씨앗 종자로 보지만 을목은 잡초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력 인월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인월은 이제 봄이죠. 봄인데 인월만 봄이 아니라 묘월도 봄이고요. 그 다음에 진월도 이렇게 같은 봄이 되죠. 그래서 인월은 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초춘인 인월, 그 다음에 중춘은 목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되겠고요. 모춘은 늦봄이라고 해서 봄은 이제 시들어가고 다음 어디로 간다? 화가 왕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입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추월해서 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는데, 추월은 동절이 되겠고요. 인월은 봄이 되죠. 그래서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인묘진월이 모두 봄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인월은 전 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다.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월은 쓰기는 봄으로 쓰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겨울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 춥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조후가 필요한 것, 즉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후를 할 때는 뭘로 한다? 오행으로는 화로 하는데, 화 중에서도 화인 정화보다는 천간으로 양화인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는 조후에 용도에서 쓸 때는 병화를 쓰고요. 금을 단련하거나 금을 제하는 용도는 월등히 정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은 어떤 계절?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계절, 목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인월은 초춘이면서 목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임관지가 됩니다. 임관지. 묘월은 목의 뭐가 됩니까?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 오행으로 목이 가장 왕한 거고요. 목이 가장 왕하면 반대적으로 목은 토를 극하게 되죠. 목극토,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인묘월 목이 왕할 때는 토는 약하다가 되겠고요. 또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인묘월은 뭐예요? 금은 여기가 절지 또는 묘월 같은 경우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금도 세력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수는 인묘월에
병사지가 되죠. 그래서 수도 그렇게 세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묘월의 목이 왕하고요.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목화는 인묘월의 왕한 반면 목이 왕할 때 토를 극하니까 토는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는 수생목하니까 수의 기운이 많이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수는 약하고 그 다음에 금도 절퇴지에 해당이 돼서 금은 약하다. 그래서 금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으로 약한 것은 수가 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약할 것이고 목화는 세력을 얻는다. 그래서 원령 하나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해 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배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원령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왕세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뭘 본다? 그렇죠. 포태법을 보는 것이고요. 한열을 볼 때는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의 심천, 월지 하나를 가지고 이 정도의 개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월은 초춘이면서 조금 춥지만 목이 왕한 반면 토는 약하다.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목의 극을 받기 때문에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 일간이 약합니다. 기토 입장에서 인목이라 천간의 간목과 하기 때문에 정관이죠. 정관, 비록 아무리 좋은 정관, 법, 윤리, 도덕, 좋은 직장, 바른 남편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너무 왕하면 신약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은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관성을 정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 정관이 마치 작용하는 것은 정관이지만 편관과 같이 작용한다.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 지워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화생토 해서 약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월의 기토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데 이때는 정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병화 인성을 얻게 되면 이 병화는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도 한다. 하나의 신을 가지고 일신 이익의 이로움을 얻는다.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기토가 태어나든 어저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든 중요한 건 인성인 병화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고요.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 정화의 공력은 병화에 비하면 월등히 그 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월의 기토가 병화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인월의 기토가 병화를 얻게 되면 사주 자체는 따뜻해지고요. 따뜻해지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조, 기토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돼야 되겠죠. 열토가 되거나 건조해져서 황무지가 돼서도 안 되고요. 화가 없어서 동토가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선후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병화를 먼저 쓸 것이냐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인월은 일단 고요. 관설이 왕해서 일간 기토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허약한 일간을 먼저 생조해 주는 것이 급선무고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연후에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엔 개수를 쓰는 것이 사주의 원칙적인 배합법이고 기토가 인월에 병화와 개수 즉 정인과 정제를 얻게 되면 아주 좋은 중화를 이룬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로 볼 때는 항상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체 사주 짜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이 되는 것이다. 단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극아자,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 될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개념,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 음량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 편관 칠살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늘 격은 정관 격에 일관은 약하고 뭐예요? 관성, 정관은 왕한 사주가 된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정관을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마치 칠살과 같은, 편관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약 관왕이 되게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인성을 얻어서 관성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인이다, 편인이다 라기보다는 기토를 생할 수 있는 좀 온화한 화가 있어주면 좋겠죠. 양화인 병화가 있어야지만 기토를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인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지장간이 무엇이냐? 무토, 병화 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쓸 때 얘는 쓰지 않고요. 병화, 간목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칠살편관격으로 잡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관격으로 잡지 않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한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기토가 병화를 보게 되면 정인 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을 생하게 되고요.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세? 관인 상생하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인월에 기토가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가 있어서 윤토해 주는 것이 윤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정관도 일간 자체가 약해서 감당 못하면 마치 칠살과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친으로 보게 되면 정제가 되죠. 정제는 뭐 바른 처, 재물 이렇게 보지만은 이건 정제라기보다는 기토는 작은 습니라고 그랬죠. 작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인데, 임수는 뭐예요? 대해수와 같은 큰 물이 되죠.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가 있어도 크게 꺼리는 바가 되지 않지만은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임수 같은 큰 물이 있게 되면 사수동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크는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을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임수가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수는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할 것이고요. 수는 다시 목을 생하게 되겠죠. 기토 일간이 약한데 수가 왕해지게 되면 수가 토를 갖다가 원래 토극수하는 관계이지만 수가 많은 뭐예요? 토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위장이 안 지어질 수 있고요.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것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는 토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신장이라든가 방광계통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 3주까지만 볼 때 기토가 뿌리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제가 쓰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기토가 인중 무토에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단지 인중에 있는 병화가 기토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암생한다라고 보지만은 드러내놓고 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가 이렇게 왕한 세력은 아닌데 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하고 있고요. 유금이 기토의 근을 설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명식, 기토가 1월에 태어난 오늘 명식은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비겁을 보거나 아니면 인성을 봐서 그래서 화토를 봐야지만 약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하거나 방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임수 두 개를 보셔야 돼. 임수 두 개가 원래 인월에 약하지만은 수는 인월의 병지가 되기 때문에 약한데 유금의 생주를 받고 있고요. 더더욱이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 두 개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진다.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문제는 기토 같은 경우는 승리이기 때문에 사수동 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하여 수는 모강절에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 관계, 그래서 재성이 다시 이 관성을 생하는 그런 관계, 또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유금은 기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일간이 너무 신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운은 역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국세가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더 문제가 됩니다. 간목은 그래도 정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토가 화토운으로 가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을목은 아까 뭐랬죠? 7살이죠. 7살 기토 시점에서 7살이 되는데, 제가 기토가 간목을 보면 좋은 묘종 내지는 좋은 씨앗이지만 을목은 뭐예요? 잡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제해해야 되는 것이죠. 제해해야 되는데 을목이 인월의 을목이 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고, 임수 두 개가 뭐 해수의 통근이기 때문에 수도 왕합니다. 왕수는 또 목을 생해해 주는 관계가 되겠고요. 기토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갑자시도 을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살이 아니라 이제 재성과 재관이 너무 왕한,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재살이 왕한 그런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한 일간이 재살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신약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취용하고요. 운은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이 왕해지는 운세를 만나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병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 병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 투출제 사주 격국은 요와 같은 어떤 사주, 그렇죠. 정인 격에 관인 상생하는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병화가 있어서 기토를 생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잠깐 극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점도 있고요. 한 가지 인성을 얻은 것은 매우 좋지만 일간 기토 자체가 통근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토 자체가 병화 자체의 생애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즉 뭐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아기는 뭐예요? 그 일가는 뿌리가 없이 약한데 그냥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착한 아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병화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고, 정묘시 같은 경우 정화를 얻었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제가 뭐라 했죠? 조후라고나 토를 생해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고, 더 이상 문제는 뭐예요?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 임수 두 개가 있어서 왕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묘유충 돼서 유금도 깨지고 목이 왕하니까 묘목도 깨지는 것이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뭐 기신이 됐든 흉신이 됐든 간에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은 사주 원국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대운과 세운에서 갔을 때 이 묘유충은 언젠가는 꼭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대 때, 40대 때 이럴 때 작용했을 때는 내가 가장 힘을 얻어서 가장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될 때 저 묘유충이 안 좋게 작용할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용신끼리 충에서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넓게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겁재인 진토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무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무토는 수를 갖다가 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무진 나쁘지 않지만은, 유금하고 진토하고 뭐예요? 이건 지지 삼합 진유합금이 돼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가 진의 통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인데, 진유합금으로 인해서 진토의 기운이 많이 금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도 핵심은 기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화에 있는데, 사화가 천간으로 병화가 되겠죠. 화생토에서 일간을 생쥐해주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유금하고 사화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유, 축, 삼합이 되죠. 근데 축은 없으니까 사유, 반합이 될 겁니다. 사유,
반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화가 금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뭐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 임수는 아까 무토로는 좀 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할 수 없다. 일간 기토가 수를 제하지 않습니다. 달리 이렇게 비견이 있을 때 이 비견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일간은 뭐와 같다? 그 사주에 임금과 하기 때문에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날짜 중에서 괜찮은 생신은 경호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죠. 유중경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간 기토가 마음을 둘 수는 없습니다.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약한 기토의 기운을 갖다 금이 설계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오화에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고요.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중에 있는 정화가 기토를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뭐예요? 목화운이나 아니면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 좀 더 왕해질 필요가 있고, 이 오화가 충을 받을 때 자운이겠죠. 경자대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자우충이 됐을 때는 요거는 나를 생겨준 인성이 충극을 당할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국사가 될 것이고, 임신기웃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건 알겠죠. 하나만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임신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뭐야? 금이 왕해지어 있고요. 천간에 임수세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중병화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수동류 기토가 왕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임신시 아니고 계유시 또 마찬가지죠. 유금 2개가 있어서 저 임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임신시에 비해서 계유시가 더 수가 왕하진 않습니다만은 똑같이 임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기보다는 유금의 생을 얻었기 때문에 통고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임수면 작은 기토는 뭐예요? 사수동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가 좋을 것 같지만 일간이 통곤이 너무 안 된 것이 문제고요. 무진시를 보는 것은 진유화금, 기사시를 보는 것은 사유회금, 그 다음에 경호시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경금이 투출된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임신계유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사주국세가 될 것이다. 갑술시는 기토가 술에 통근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간목에 투출되는 것, 요거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썩게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라도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병인시, 무진시, 기사시도 그렇게 보고요. 경호시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제일 필요할 것 갑자, 그 다음에 임신계유 의뢰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